자산관리 에피소드 8. 아무도 안 알려준 가계부 완전 꿀팁. 안녕하세요. 윤인하는 삶 윤인하네입니다. 자산관리 에피소드 8. 장기 가계부 꿀팁 공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계부 에피소드가 왔습니다. 참 가계부 쓰기는 진입장벽이 높기도 높고 또 유지하기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버릇이 되고 생활이 되는 데까지 자리 잡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까지 의식적으로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왜 가계부를 써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번 돈, 쓴 돈, 모은 돈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 갑작스레 누군가 너 한 달에 얼마 써? 라는 질문을 해도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금 사정을 알기 위함입니다. 관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키가 몇이야? 발크기는 몇이야? 나이는 몇이야? 얼마 모았어? 다 모두 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데 왜 발크기는 잘 아는데 내 자산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것일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관심을 만드십시오 라고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관심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맞습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또 자금 사정을 제대로 알면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비 전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난달 대비 이번 달 소비를 확인할 수 있고 작년 동기 대비 증감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계부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았고 이제 쓰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방법은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으로 나눕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알겠는데 가계부 안 쓰는 것은 뭐지? 싶으실 겁니다. 가계부 안 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부 쓰는 게 귀찮으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80% 이상 저축하시면 가계부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자산을 먼저 알아야 해 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자기는 월급의 80% 이상 저축해서 쓸 내용이 없어서 안 쓴다 하더라고요. 80% 이상은 안 쓸만하다. 그래 너는 인정. 이라며 쌍따봉을 보냈습니다. 80%는 상당히 큽니다. 월 수익 250만 원에 80%면 200만 원 저축입니다. 80% 이상 저축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버는 만큼 소비도 커졌으니 갑자기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 어려운 것을 제 친구는 해냈습니다. 그 친구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 수행차 타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타지 발령 수당으로 우선 고정 수익 자체도 높아졌고 타지에 친구들도 많지 않아 생각보다 돈 쓸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관리에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소득의 80%를 저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차도 있고 주말마다 이쁜 카페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도 80% 모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80% 이상 저축 가능하시면 가계부 안 쓰셔도 됩니다. 매월 소득의 79%부터는 가계부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법도 수기로 작성하셔도 좋고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수익, 저축, 비용, 용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가계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익은 월급, 월급은 월급과 야근 수당으로 나눌 수 있고 비용은 고정비와 용돈으로 나누는데 고정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용돈은 조절이 가능한 비용입니다. 저축은 저축하시는 투자 종류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기혼 여부, 생활 패턴에 따라 비용 카테고리가 달라지겠지만 우선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뿐이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장학가에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양식을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여 약 2주 이상 걸렸습니다. 양식을 수정하고 사용하고를 반복하다 이제 저는 확실히 적응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안 만나고 해서 작성 빈도가 많지 않아 일주일에 2번 정도 몰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가계부 항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저축에는 연금 펀드부터 펀드, 코인, 주식, 청약까지 다양합니다. 비용 사용 수단은 회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체크카드, 아래 흰색은 신용카드 사용분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시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월급 외 여러 가지 구분으로 구체화해 두었고 회사 외 사항도 있습니다. 고정비는 4대 보험, 휴대폰비, 버스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입해둔 계가 많습니다. 모임별로 있어서 회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용돈엔 가족 식사, 점심,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가계부 맛보기였습니다. 사실 제 가계부 양식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양식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제 가계부는 현금 흐름표를 기반으로 대차대조표 형식인 자산, 자본, 부채와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을 다 구현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양식을 사용하려면 회계의 분기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야기드린 재무제표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가계부만 소개해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양식 공유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써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관리해야 하는 항목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가계부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양식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가계부 간단하게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예금, 적금, 까먹고 있던 통장까지 모두 찾아서 본인의 자산을 파악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쓰는 버릇을 익혀두시면 제가 나중에 제 양식을 소개해드려도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한 가계부 꿀팁 영상입니다. 정보가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유용한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